서양화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화가 장기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좀 여기 의뢰하신 분이 제 지인인데 처음에 한 30분만 죽기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시간도 50분이나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렇게 뭐 강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미술 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니까 말주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그리고 앞에 강연하신 교수님께서 또 학문적이고 심오한 그런 강연을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가볍고 화가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다음 제가 이때까지 화가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소개를 해드리면서 가볍고 뭐 그렇게 편하게 그냥 잠시 죽이고 가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경주에는 뭐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촌이다 보니까 뭐 유치원도 별로 없고요, 미술학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쪽에는 뭐 생각도 못했었고요.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좀 걸쭉거리는 정도였는데 이제 경주에 문화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문화고등학교 출신인데 경주 출신입니다. 가까운 기억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울산하고도 조금 인연이 있는 게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어요. 좋은 인연, 아니 나쁜 인연은 먼저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그렇게 경주로 오시는 바람에 제가 경주에 내려가서 살다가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서 배운 기술이 그 장갑을 만드는 공장을 하셨거든요. 서울에서 공장장까지 하다가 자기 사업체를 차리고 이제 경주로 내려갔어요. 싼 동네 찾는다고. 경주 와서 공장을 차려서 약간 이제 좀 캐치를 제가 좀 빨리 해서, 그래서 아까 뭐 소개를 주셨는데 이제 상도 좀 많이 받게 되었는데 그 공모전의 상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뭐 상을 수상하게 되면 당연히 뭐 신문에도 나고 상금도 받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상황 때문에 알려지게 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는 그 작업이 이제 거기에 종속이 돼야 된다고 해야 할까? 왜냐하면 그런 류의 그림으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 친구는 저런 식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대학교 4년을 뭐 1, 2, 3학년 때는 이제 뭐 이런 그림 전을 많이 그려봤습니다. 그려보고 4학년 때서 이제 졸업 작품전을 막상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그림 그리면은 흔하게 이제 형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뉘거든요. 구상회와 그다음에 비구상회와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질이 그림 그리는 소질이다 보니까 형상이 있는 쪽을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형상이 있는 작업 중에 이제 가장 현대적으로 저희 최신 어떤 작품으로 만든다는 그런 기준에서 이제 미술사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팝아트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벽사실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쪽 계통이 내가 소재를 개발할 수도 있고 제일 저한테 맡겼다 싶어서 이제 그쪽으로 작업을 하게 됐죠. 작업을 하고 이제 졸업 작품전을 준비하던 과정에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모전 한 군데 냈는데 괜찮게 또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공모전이라는 게 좀 예전에 한번 뉴스에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비리 영상이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다른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상을 그 출품할 때 약간 교수님들이 밀어주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왜 내가 대상이 됐냐 하니까 그때 마침 심사위원장이 서울에서 제공했어요. 그분이 이제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작품 괜찮네, 현대적이네 이래가지고 같은 구상 그림 중에서도 눈에 띄다 보니까 그런 재수 좋은 상황이 돼가지고 이때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하자면 포토리얼즘, 이거는 대구 동성로의 한 장면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 뭐 사진 찍는 분들 출사라고 하는데 작품 소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데 이제 포토리얼리즘 작품을 하겠다 맘먹고 다니면서 이제 작품을 소재거리를 찾다 보니까 동성로 마침 그때가 동성로에 대구 동성로에 축제를 하는 기간이었는데 딱 나갔더니만 앞에 등이 걸린 게 이제 이 동성로 축제라는 게 지역을 암시하고 그다음 이 지역이 우리나라 땅에 나이키라는 외래 문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나이키 외래 문명의 원상이 미국에 박찬호라는 선수가 또 가서 이렇게 국기를 선정하고 있다는 모든 이런 상반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제목이 터 9706이었거든요. 97년 6월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 리얼리즘이라는 게 어떤 사회상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담았던 게 아마 좀 어필이 돼서 그런 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주에서는 신라미술대전의 우수상을 받고 대구 광역시 미술대전의 우수상을 받고 이 작품은 이제 오버랩을 했는 작품입니다. 작년에 커서 사회에서 활동하다가 여기 짧게 어머니가 치고 고향을 생각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 이런 작품입니다. 약간의 근데 메시지가 있어야지 공모전에서 이런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하고 여기에 보면 뭐 고급미술작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대상을 받고 대학원 진학해서 또 이런 상들을 쭉쭉 받고 졸업과 동시에 2000년에 이제 여기 고급미술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고급미술연구회라는 단체가 대구에 메세나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메세나 하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나 이런 분들이 그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했던 가문이 있듯이 대구에도 고급미술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구시의 어떤 재력가들, 법조계, 의료계 그중에 최상위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이런 예술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77년부터 자기들끼리 미술을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 단문처럼 이제 모여서 이제 어떤 강의도 듣고 미술계 교수나 명의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했던 와중에 이분들이 우리가 뭔가 또 어떤 더 사회에 환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00년에 10대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한 1990년이다 가정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35세 이하 대학을 졸업하고 개인전을 한 번도 안 열었는 작가를 선정해서 이분들이 이제 개인전을 열어줍니다. 개인전을 열어주는 비용이 대충 거기에 이제 대구 재력가들 중에서는 금국주 회장도 있고 대구 백화점 회장도 있고 있습니다. 대구 백화점에 갤러리가 있고 하니까 갤러리에서 후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시 비용만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창작 준비 지원금 2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힘이 있다 보니까 신문에 대서 특비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지역, 경북 지역에 한해서 미대 출신들만 자기들이 지역의 인재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 출신 이제 졸업생들은 일단 졸업하고 여기에 되는 게 이제 좀 최고 일단 1차적으로 제일 목표사항이 되었었죠.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고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일단 그 대구권이나 경북권에서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그 이후로도 진로가 조금 그 대구의 어떤 사람들에서 또 이제 캐스팅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로가 활동하기가 편해지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단체인데 어쨌든 저도 좋게 돼가지고 이거 하고 나니까 전시만 열어줬는데 끝나고 난 뒤에 그림을 한 3,000만 원씩 팔아서 촌에 지어주더라고요. 그 돈으로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갓 졸업하고 30 나이에 그렇게 되기가 정말 힘든데 정말 진짜 예술가들한테 힘이 되는 단체고 이런 단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그 유일무이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나중에 서울에 활동하러 가서도 이 단체를 얘기하면 전부 다 와, 정말 그런 좋은 단체가 있나 칭찬을 할 정도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또 보험이 되고 또 열심히 나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좋게 봐주셨는지 대부분의 이제 갤러리들에서 이제 캐스팅을 좀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초대하는 사람들에 가서 이제 또 그쪽에 선배들이 괜찮은 선배들이 끌어준 것도 있고 그렇게 가서 이제 좀 이런 나이에 초대하는부터 이제 전시를 하게 됩니다. 하게 돼가지고 제가 막내로 들어갔는데 제 바로 위에 이제 그 시프처럼 활동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작가가 좀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작가는 그 최하정 집에 나오는 그림 있죠. 사과 그림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 작가도 있고 잘 모르시네요. 아,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보고 이제 좀 파악이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아까 좀 뭐 안 좋은 울산에 그게 있었는데 활동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화가의 삶이 정말 녹록지가 않았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결혼하고 그 돈으로 뭐 결혼도 하고 했는데 애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나름 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림도 좀 팔렸는데도 워낙 그림값이 초기에 싸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애기 분유값을 벌려고 제가 울산에 입시학원에 돈을 벌러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잘 아실 건데 그 장지원 미술학원이라고 다니면서 보셨지요? 예, 그 선생님 학원에 가서 입시학원 강사도 했습니다. 왜 대구도 많은데 울산까지 왔느냐 물으신 분은 이제 울산이 페이를 많이 줘서 한 4분의 한 25% 정도는 더 많이 줬습니다. 왜 더 많이 줄까요? 울산에 미대가 별로 없습니다. 울산에 미대가 별로 없고 요즘은 학생들이 이제 또 좋은 도시에 좋은 학원에 강사들이 내려와서 자기를 가르쳐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할 때만 해도 울산에는 미술학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미술학원도 별로 없는데 또 강사학원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이까지 내려오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어느 학원 원장 선생님도 그렇고 차비를 따로 주고 이렇게 하기에는 지출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예전에는 어떤 편법을 썼나 보면 동국대학교에 경주에 학생들이 서울권의 학생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말 쓰잖아요. 그럼 학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약간의 거짓말도 하면서 썼다고들 하던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도 뭐 근데 잠시였어요. 1년 반 정도 여기에 하고 다시 이제 제가 완전 그림 쪽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상황들이 1년 반을 하고 난 그 시점부터 상황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미술 시장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그 미술 시장이 2004년도부터 갑자기 어떤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저희들이 그냥 진짜 그림 그리는 지금 현역에 필드로 있는 사람으로서 짐작하건데 앞에 정권이 노무현 김대중 이런 정권들이 이제 서민정책을 펴면서 부동산들을 좀 많이 묶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투자 자금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그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이제 펀드가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 펀드가 유행했는데 그것도 한 1,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 장기라고는 하는데 다 반토막 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투자금을
이제 회수하려고도 하고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찾은 게 이제 미술 쪽으로 그게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2004년도부터 한 6년까지 분위기 조짐이 보이더니만 2010년부터 2007년부터 한 10년, 3년간이 이 미술 바닥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2004년도 여기 울산에 학원을 그만두고 올라갔는데 2004년도에 작품을 서울에 출품을 했는데 그림이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또 바꿔버리는데 또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끼리 하는 말로 미쳤다 이런 일이 뭐 진짜 태어나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기 학원을 접고 정리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죠. 서울로 올라가게 될 때 또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그냥 올라가서는 사실 좀 힘들어요. 그 조짐이 보일 때 시작하면서 이 미술 바닥이라는 게 시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들이나 그러면 화상들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좀 괜찮은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다 싶으면은 미리 가서 막 그림을 사려고 저도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대구에 하실로 이제 진짜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 와서 그림 좀 달라 그러고 그냥 돌덩이를 던져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때는 또 한 번은 또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동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만났더니만 남자 여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들 회원이 50명이래요. 50명인데 그 작품 한 점씩만 해달래요. 50명을. 제가 이제 제 그림 스타일 보시다시피 한 점 그리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 뭐 크기가 큰 거는 2달 이상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1년에 걸릴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작품들을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이제 거부를 했던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 화랑이라고 큰 화랑들이 있어요. 그 화랑들 중에 거의 10손가락 들어간다 하는 화랑 한 군데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전속 계약을 냈다고 제의를 받았죠. 전속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작가가 자기들이 월급처럼 일부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고 월급을 주겠다. 그러면 너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림만 좀 그려주세요. 좋은 작품만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거의 이 미술 계통도 그런 쪽에서는 약간 연예계하고 좀 일맥상통하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화랑들이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가를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홍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작품이 또 어떤 판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작가하고 같이 공생하는 관계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림 그리니까 되게 불편해지네요. 바꿔드릴까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왔고 이제 계속 제가 봐도 좀 두서가 없어지는데 괜찮습니까? 네. 네. 일단은 그렇게 미술 시장이 광분 현상이 일어났다가 꺼지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예전에 그것도 뉴스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 눈물이라는 그림이죠. 그 그림이 이제 삼성의 공공변호사 있던 그 김영철 변호사가 자기하고 회사하고 안 맞다고 나가면서 이제 그런 로비의 원상으로 비자금의 원상으로 이렇게 터뜨려버렸거든요. 그게 2009년도 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광란의 미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완전 미쳐서 이제 돌아갔다가 그때는 코엑스 이제 뭐 어떤 전시장이 열리면은 미리 작품을 미리 연락해서 선점을 해요. 선점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점이 안 되는 미술 시장에서는 문 연과 동시에 진짜 주식 시장의 개미 군단이라고 있죠. 그런 분들처럼 뛰어가서
이제 자기 거랑 빨간 딱지를 붙이기 바쁜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다가 갑자기 그 김영철 변호사랑 저희 미술계에서는 그 사람이 거의 공공의 적입니다. 진짜 좋았다가요. 그 시절에 참고로 제가 한 달에 버는 그림 팔아서 버는 돈이 일부 대기업 간부의 연봉이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공공의 적 때문에 한순간에 이게 완전 진짜 꼬리가 감춰지는데 이거는 지금 눈 깜빡하니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대기업은 여러분들 그 서울에 가면 리움이라고 미술관도 운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삼성에서 그림을 모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그림이 돈 되는 것도 아닐 건데 수장고 공개됐을 때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용인 에버랜드의 수장고하고 자기들이 수장고가 그때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공개까지 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그림을 그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림은 아직까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네,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지고 있는 계층에서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됩니다. 누가 샀는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탈세의 한 방법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림을 정말 해외에 무슨 몇십억씩 하는 지금 현존 생명 작가 중에 최고의 거래가 되는 작가는 영국의 데미안 허스트나 제프 컨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작품 하나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삼성이 그 그림을 그 작가의 작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도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사는 것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걸 사가지고 내 옆에 두고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면세국가 이런 데서 사면은 추적도 안 되고 세금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딜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딜러들이 이제 지금 데미안 허스트 작품 좋은 거 하나 나왔는데 킵해 놓으시죠. 이러면은 그럼 해놓으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바로 수정자에 보관을 해놨다가 다시 딜러들이 지금 호가가 좋은데 던지시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시세 차익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2세들한테 이제 정의의 수단을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죠.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고 어쨌든 얘기가 또 옆으로 좀 샜는데 그 김영철이라는 변호사가 그렇게 이제 우리 미술판에다가 흙탕물을 던지면서 그 좋았던 호흡 시절이 참 완전 한순간에 이제 왜냐하면 삼성이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어버리니까 그 옆에 큰 기업들이 이제 전부 다 바로 다 자기들한테도 불똥이 튈까봐 꼴을 다 감춰버려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노는데 그 리그가 틀리지만 그 사람들이 움직임을 해가지고 그 밑에 해외 작가든 한국 작가든 다 연계돼가지고 그 밑에 또 어떤 화상들까지 저 밑에 어떤 물미 시장들 이런 데까지 다 파생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일의 큰 손들이 안 움직이면은 미술 시장이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좋던 시절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고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 맞는 그런 미술 시장들은 몰락이 됐을지는 몰라도 일단은 우리 예술이라는 게 꼭 그런 돈하고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화랑도 그림이 안 팔려도 좋은 작가들 초대해서 전시를 해야 되고 작가도 좋은 화랑에 초대돼서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자기 작업실에서 구속단 흘려가면서 열심히 구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미술계가 돌아가는 상황들은 그랬고 저도 거기에 이제 어떤 시류의 흐름을 조금 타고
이렇게 뜻도 보고 실도 있는 상황을 겪었던 거를 이제 소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에 교수님께서 되게 그 한국화나 또 일부분 서양의 어떤 그런 후진상주의 일본에서 어떤 그런 그림들이 넘어가지고 영향을 줬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대학원 때 이런 거를 배웠어요. 비교미술론이라는 어떤 과목을 배우면서 느꼈던 게 있었는데, 여기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동양의 미는, 우리 동양의 미라면 아까도 작품 얼핏 보셨지만 내남국죽, 사군자 이런 걸 그리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이 보면 대부분이 자연 상태 그대로를 그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정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서양의 어떤 그런 생물들을 그리는 그림은 보면 꺾여가지고 화병에 꽂혀있는 그림들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래서 꺾였다는 자체는 아직까지 그게 물을 주면서 살아내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적인 내용에서 이제 죽어있는 정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차이를 둘 수는 있는데 저는 생화를 그리는 정물을 그린 사람으로서 좀 거부를 했죠.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학문을 이제 그 과목을 배우면서 조금 제가 많이 공부도 되고 작품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어떤 수상력들을 그릴 때는 이거는 공모전이니까 그 메시지가 있어야 돼서 이런 작품들을 했고, 상을 받아야 된다는 목적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둬서 작품을 했고, 대학원까지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 제가 화단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화단으로 진출했을 때 과연 이런 녹슨 색덩거리 그려가지고 그림이 팔리고 제가 그림을 작품으로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 팔아야지 물감을 사고 계속 어떤 그 행위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명의 이기로부터 소외된 이런 메시지가 있는 작품들을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연구를 좀 하게 됐었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 미술론을 배우고 동양 서양의 어떤 그런 사상들을 좀 배우면서 동양화의 사상이 이제 아까 살아있는 영역을 하는데 그림을 그릴 때 기운 생동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살아있는 그 모습들, 기운이 넘쳐흐르는 그런 생동감을 어린 것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들이 이런 그림입니다. 사진 갖다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이 포토리얼리즘입니다.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게 극사실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로 표현하면 그 정도로 극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린다 이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사진처럼 또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영어로 외우는 포토리얼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서양화를 작업을 했지만 이런 쪽으로 어떤 기운 생동이 들어가게끔 서양화로 표현을 해보자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이제 하려고 이런 쪽의 그림을 선택했고,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내용이나 사상이나 그런 쪽도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쪽에 이런 쪽으로 이제 작품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화도 한번 그려봤지요. 여러분 해바라기 집에 걸어놓으면 돈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봤지요. 네. 이 그림은 제가 첫 번째 기회는 그 고금에 당선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열어주는 전시에 첫 번째 전시 때 이 그림을 걸었어요. 이게 거의 한 1m 50 정도 되거든요. 길이가 되게 좀 커요. 80% 정도 되는데 어떤 중년의 남자분 하나하고 아들이 코같이 길지 여기 허연기 묻었는 아들이 손 붙잡고 들어왔던데 모르더라고요. 가니까 이 그림 파는 겁니까? 물어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카드 됩니까? 그래, 잠시만요. 안에 물어보니까 수수료 부담하면 된다고. 백화점이니까. 예. 그래서 된다고 하니까 그냥 결제 주세요. 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집에다가
직접 제가 배달을 해드렸어요. 예, 배달을 해서 가보니까 평소에 제가 몇 평인지 가늠이 안 돼요. 안이 전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 그림을 사가고 원래 돈이 많으셨는데 이 그림을 사가고 돈이 더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이제 대구의 한양가에 다니면서 그림을 엄청나게 사는 대구에 어마어마한 큰 컬렉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뒤에 봤더니만. 예,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집에 해바라기 그림 한 개씩 걸어놓으십시오. 예? 이때는 제가 이때는 가격이 되게 쌌습니다. 지금의 3분의 1보다 더 쌌어요. 그래서 이때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했는데 제법 컸으니까. 근데 지금 샀습니다. 지금 일반 분들은 500만 원 그러면 되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고 뭐 아무튼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할 때 또 이 작품과 비슷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200호예요. 길이가 한 3m 가까이 돼요. 되게 큰데 이런 거는 이제 대백 회장이 갖고 갔습니다. 아무튼 그 웃자하는 얘기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비교 미술론을 배우면서 이런 류의 이제 작품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서양의 어떤 포토리얼리즘 기법을 활용하면서 이제 어떤 동양 사상을 조금 나름대로 제가 이제 도입을 시켜가지고 살아있는 정물로 하려고 이제 자연 상태의 어떤 그런 소재들을 제가 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하고 그거를 이런 포토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그림은 되게 스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작품은 저기 탤런트 강서구 씨가 갖고 있습니다. 뭐 그냥 사이드로 말씀드리면 이제 작품을 한 50% 정도 되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림을 제 작품 2점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대도 받아가서 일전에 뭐 딸내미하고 방송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옥상에 이제 거기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날에 배우 있죠. 바카스 CF 감독님도 계시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작가가 이렇게 대접받는 상황도 생겨요. 예. 그래서 예술을 아는 분들은 되게 작가들을 또 대접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뭐 전자제품 TV 같은 것도 수명이 다하거나 디자인이 또 오래되면 신상이 나오고 바뀌잖아요. 작가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계속 같은 거 죽으라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은 그림을 그리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게 좋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까 그 녹슬곡 이런 그림들을 그리다가 이렇게 꽃으로 변환돼 왔는 게 어떤 계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성도를 그려가지고 누가 사서 집에 안 걸어놓겠지요. 그렇지만 너무 이제 상업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가도 안 되겠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아까 그 하이퍼리얼리즘 이런 것들을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인물 그림을 정말 사진처럼 그리는 미국 작가 척 크로즈라고 이 사람은 정말 저도 되게 존경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사람 얼굴을 초상을 그리면서 정말 사진이나 이런 것처럼 극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책에 이제 보면은 자기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서 이 주름주름 하나하나를 그릴 때마다 이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라든지 세월을 느끼면서 그거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길을 이제 읽고 느끼면서 이제 꽃이란 소재를 대입하게 됐는데 아까 어떤 그 목술고 이렇게 그렇게 도식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그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지나고 세월의 흔적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 맥락에서 어떤 다른 소재를 찾다 보니까 꽃이 어떤 인맥에서 어떤 그런 모습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꽃이 피고 지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들하고 되게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거는 또 윤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좀 내용에서 어떤 차용을 해가지고 제가 꽃이라는 소재를 선택했고 그 꽃을 가지고 이때까지 그림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오면서 이때까지 화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기온생동에 입각한 서양의 포토리얼즘을 이제 대비해서 그 작업을 하였었고요. 그 작업 이후에 또 했는 게 이제 시리즈가 변화된 게 있어요. 이 작업하면서 서울로 제가 갔을 텐데 이렇게 뭐 내조의 작품 협찬다고 그랬습니다. 좀 뭐 앞에 했던 작품하고 사실적인 건 똑같은데 화면이 많이 바뀌었죠. 네. 이 그림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뭔가 이제 보는 감상자들한테 자기만의 느낌을 가지라고 이런 초현실적인 어떤 배경 분위기나 느낌적인 거를 살리려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모습인데 이제 꽃이 인간의 모습하고 대비돼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었어요. 그 하늘이라는 게 우리가 뭐 삶과 죽음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 작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변화된 게 이런 쪽 작업입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어떤 자연 상태의 기운생동적인 그런 작업을 했다가 그 꽃이 떨어져서 이제 어떤 그 동경의 대상으로 이렇게 날아갔어요. 날아가다가 지금은 이런 정물적인 화면으로 이제 어디 안착을 하게 되죠. 이게 나름 생각은 하고 한 5년마다 제가 주기적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계속 연관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할 때 아까 바로 앞에 시리즈 할 때가 미술시장에 어떤 동요가 일어날 때였고 이 작업할 때가 미술시장이 미쳐 날뛸 때였습니다. 여기도 작품 협찬을 안 했어요. 이 드라마 아십니까? 나비보이 불륜 장면입니다. 불륜. 그 이때 작업들은 이 되게 이 비비드한 컬러로 제가 색채를 한번 만져보려고 되게 이렇게 연출해서 제가 이 작품 그릴 때는 하나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한 30분 이상 1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사진 하나 한 컷씩 작품 소재로 만들려고 촬영을 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걸려가지고 이런 소재 구하는데도 되게 시간도 오래요. 그래서 이제 꽃도 사야 되지, 또 밑에 이런 장식물도 사야 되지. 밑에 이 장식물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제리로 하는데 이게 그냥 그 우리 조경할 때 화분 장식이나 할 때 쓰는 건데 조그만해요 알갱이가. 근데 물에 불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도 되게 화려하게 되고 얘들이 그 비닐봉투 겉면에 보면 인공 토양이라고 이래서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영양가가 한 개도 없어요. 영양가가 없고 그냥 색깔만 이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 제목은 프레그런스 다시 그 리플렉션이라고 투영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인공 토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양가는 없고 보기에만 화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람의 삶에서 어떤 투영되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림만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다워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 이면에 이제 내가 내용을 반시했던 거는 다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작업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몇 때는 이제 꽃이 있으면서 과일이 등장합니다. 수확물, 생산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 시리즈는 이제 프레그랭스 다시 리치니스라고 이제 향기 다시 풍요입니다. 이 자연은 이렇게 꽃이 피고 꽃이 져야지만 항상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과응보 관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꽃이 어미로 생각을 했고 이런 과실들이 이제 자식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어미가 자식을 품고 있는 듯한 이런 구도로 이제 연출을 하면서 작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머리컵에 이제 이런 가족들 같은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려보기도 했고 그림 안 같지요? 그리고 이 작품 할 때는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돋는 게 이제 그림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일단은 보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시각적인 요소가 제일 큰데 저는 이 그림을 할 때 이제 보는 사람한테 이제 오감이 만족되도록 그런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시각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 그 다음에 청각, 얘들이 아까 했던 얘기처럼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촉각, 그림 자체가 이게 사진이나 이런 스크린상에서는 전달이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실제같이 그려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만져보려고 해요. 작품에 손대지 마시고 맨날 떠들어요. 그래서 촉각적인 거와 그 다음에 꽃이 등장하니까 후각도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이 등장하니까 미각도 있고 그래서 오감 만족을 시각적인 미술이 이제 시각적인 작품이지만 오감도 한번 느껴보시라 이런 작업을 해봤어요. 이런 건 아까는 뭐 DP된 모습이 이런 작업들은 다 2m짜리 작업입니다. 제작도 많이 했고요. 그림이 커야 감성도 좀 크게 느껴져요. 작으면 하면 작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한 이제 2년 다 돼 가는데 시작한 작업이 이런 작업입니다. 일단 제 장점이 되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사진 아이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일루전, 환영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주고 우리가 또 그런 트럼프라이유 이래가지고 그 눈속임 그림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제일 쉽게 아는 용어가 트리가트 있죠, 그죠? 예, 그런 장르처럼 이제 하는데 일단은 그림만 일반적인 화가들이 사용하는 사각 캔버스에 그림만 그려도 그 사실적으로 되게 그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할 때는 이 캔버스 모양을 제가 다 따서 만듭니다. 다 잘라서 만들 때 이때는 거의 뭐 조각가 수준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꽃을 그릴 때는 또 화훼가가 됐다가 직업이 막 바뀝니다. 이런 작업은 뭐 한 1m 정도 되는데 작업이 완성되기까지 한 2달 정도 걸려요. 이 작업은 이제 조명까지 이용을 해서 더 그런 환영적인 느낌이 더 하거든요. 조명이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그림자가 늘어질수록 사실은 이게 되게 두께가 얇아요. 5mm밖에 안 되는데 이 앞뒤에 그런 공간을 조금 두고 그림자가 떨어질수록 이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박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착각을 하게 나요. 그러면 전부 다
이 작품들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앞에서 그림만 보고 전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뒤에 어디에 뭐 이러고 있어요. 머리 잡고 뭐 그림 다치는 것보다 사람 다칠까 싶어 걱정되기도 하는데 참 신기하다고 이렇게 보는 작품이고요. 이런 작품은 이제 나무정방은 진짜 나무정방입니다. 예, 복숭아는 제가 그랬고요. 이 작품은 꽃이 없지요. 과실만 한 게 그랬는데 제목은 플라워 에버데이시라고 꽃 그 이후입니다. 예, 어쨌든 꽃을 무조건 갖다가 또 억지로 잡아야 되지. 이게 제가 어젯밤에 점 찍고 마무리한 작품입니다. 시작은 3월부터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진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완성을 못하고 이제 결국은 지금 8월이 돼서 완성됐고요. 이제 활용 정점 느낌이 나는데 이게 기름 물감이다 보니까 이런 데 번들거려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감 처리하는 게 있거든요. 바니시라고. 그걸 덮으면 붓자국이 다 사라집니다. 가까이에서는 이제 붙은 적들이 많이 보이죠. 기름기 때문에 번들거리기도 하고. 요즘 이런 거 많이 찍길래 저도 한번 해봤는데 뒤로 물러설 때마다 흔들려가지고요.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제 그림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자기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데 그런 사진을 보내옵니다. 요즘 예술이 이렇게 일상생활에 많이 근거거든요. 클림트 그림 넣고 클림트 그림이 금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해바라기가 왜 돈 들어온다는지 아십니까? 잎이 노란색이라서 금색이라고. 이런 거는 골프 클럽이 클로어스 있고 이게 대부분은 VIP 라운지입니다. 이 작품은 서울의 삼성 서초타워 삼성 중고금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두 번째 개인전할 때 가격 얼마 안 했어요. 이 작품이 200호인데 되게 큰데 이게 8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서울에 전시를 하는데 어떤 되게 나이 드신 영감님이 한참 보고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이 한 7, 80대 돼 보였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한 60대 분이 한 번 오셔가지고 아까 여기 영감님 한 번 다녀가셨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우리 회장님인데 자기 집에 텔레비하고 다 치고 이거 걸고 싶다고 반값에 놀래요. 안 합니다, 겠죠? 사실은 되게 배고플 때인데 분유값 벌러 갈 때고 그래가지고 안 합니다 하고 이제 그 유혹의 손길을 되게 억지로 참았어요. 근데 작가가 힘들어도 그런 참을성도 인내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때 참았더니만 그로부터 한 5년 후에 이 그림 하나만 2천만 원 주고 이었습니다. 이런 건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상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화를 어떻게 살아남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공간에 이게 제일 작은 게 100호인데 석점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강남의 유명한 중국집입니다. 연경이라고. 여기에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요. 여기는 이제 치과예요. 그림이 돈이 되느냐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화가는 배고프지 않나 하는데 일단은 저는 돈이 됐고요. 지금은 또 상황이 좀 틀린데 그 당시만 해도 돈이 됐고 왜 돈이 됐냐? 자, 이 치과의 그림이 제가 이렇게 큰 100호짜리가 2점이 들어갔고요. 이 치과 원장님 집에 이렇게 이 작품이 또 들어갔어요. 100호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돈을 받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왜 돈이 됐냐? 아까 앞에 선생님 지금 이 때문에 고생을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임플란트가 7개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신 저는 술을 마시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워낙 유전적으로 이 뼈판을 얇게 타놨어요. 그래서 이빨이 되게 안 좋아. 그냥 이렇게 둥치처럼 막 한꺼번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가 왼쪽 아래 위 브릿지로 했던 6개가 한꺼번에 쑥달러 빠지더니만 그거 없이 한 1년을 살았거든요. 할머니처럼. 아니 이거는 그때 임플란트 초창기고 이래가지고 돈이 너무 비싸요. 그때도 이 상황이 그때 제가 울산에 여기 분유값 벌러 올 때였는데 여기 삼산동에 유명한 치과 소개받아 갔더니만 2천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이따가 제가 서울에 갔다가 이분 컬렉터를 만나가지고 견적을 매겼어요. 서울은 당연히 더 비싸겠죠. 견적을 다 매니까 3,500만 원이 나와요. 차 한 대 값이 나와요. 중型차. 그래서 제가 고개를 있잖아요. 땅바닥 어디까지 떨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분이 컬렉터인지 알고 소개를 받았으니까 자기도 그런 내용을 참작하고 있다가 하프 하시다 반반하다 그림으로 반 주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했는데 이분이 그냥 이런 분들이 또 보통 넘거든요. 그 사이에 치료받는 사이에 1년 반 동안 제 작업실을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왔다 가서 작업하는 거 보고 작품 보고 자기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그림이 큰 감동이거든요. 큰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계산을 때렸죠. 장생 100호짜리 3개 어디 가가 사도 좀 깎아준다. 미술관에 그림을 넣어도 30%는 깎는다. 30%는 깎자. 그래가지고 100호 3점 30% 깎은 가격 계산하니까 4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500만 원 돈으로 받고 이빨 공짜로 치료했습니다. 돈이 되지요. 예. 선생님 그림 너무 잘 그려요. 그림을 왜 이렇게 잘 그려요? 잘 그리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림이 두 가지로 쉽게 얘기하면 잘 그린 그림이 있고 좋은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 그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일단은 저는 제 재주가 그거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극대치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이제 몇 달 있으면 50인데 이제 많은 게 많고 조금 적은데 제가 한번 노안이 37때부터 왔어요. 너무 가까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 동공을 조절을 안 하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심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노안이 오고 그 다음에 37때 왼쪽 눈에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황반변성이 왜냐하면 작업실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도 할 시간도 할 시간에 이제 하고 싶어도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움직이고 또 식당밥 아니면은 내가 화실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거의 인스턴트나 탄수화물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모든 심혈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압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왼쪽 눈에
현상이어가지고 이게 왜곡돼 보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내가 주로 사용하는 눈이 오른쪽이다 보니까 아직도 한쪽 눈알로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해보려고. 물론 배우 시험 하세요. 네, 지금은 많이 시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미술시장 꺼지고 다시 제가 낙향이라고 해야 할까 대구로 대신 내려왔는데 왜냐하면은 저는 뭐 제가 서울도 어릴 때 살다가 경주에 왔지만 되게 경주가 참 좋아요. 우리가 뭐 살면서도 돈 있으면 나중에 경주에 집 살고 싶다 이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경상도가 좋더라고요. 서울말 썼다가 내려오니까 경주에 같은 반에가 서울내기 당연히 찢어서 뻑뻑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뭐 금방 경상도 완전 버리는지로 바뀌어가지고요. 완전 사투리 뭐 아무리 해보려고 안 되고 서울에 제가 활동을 올라갔을 때도 이게 그게 붙어요. 활동을 하는데 지역작가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활동하는데 되게 조금 제약 자격지심일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가면요 전부가 서울대 홍대입니다. 미술 출신들도 그네들끼리도 뭉쳐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대구에서 서울 딱 올라가기 직전에 성당동이라는 곳에 작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잠깐 4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때는 고시원 건물에 고시원 장사가 안 돼가지고요. 작가들한테 한 칸씩 되게 싸게 줬어요. 12평짜리를 월 10만 원에 줬거든요. 보증금 없이. 그리고 거기 4명이 모여 있었는데 이 4명이 학교도 다 틀리고 나이도 다 틀려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서로 의지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좋은 상황이 아까 그 미술 시장이 움직일 때부터 생겼는데 각자 개인한테 좋은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그 상황들이 내려오는데 서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고 도움을 주게 되잖아요. 그 허름한 그 고시원 건물에 LG의 부동매장이 다녔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속했던 그 갤러리 사장도 이거 뭐 사진방은 모르겠다. 직접 보겠다 내려오고 다 작품 좋네.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첫 번째 예술의 전당에서 아트페어를 하는데 이 촌놈들 서희가 그림을 3명에서 20몇 점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우리나라 그 돌아가신 홍대 학장 이두식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중대 교수고 다 올라가 여기 도대체 영남 보리문디 서희 누구 이러면서 얼굴 낯짝 구경하면 그러면서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상황들도 있었고 그 중에 이제 4명 중에 1명이 아까 최하정 집에 그린 걸 사과그림도 원래는 그런 거 예쁜데 그 친구 유명하고 해주긴 한데 사과립도 돈 들어온다고 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한 8년 하는데 이런 붓을 그리고 한 명은 풍경을 그려요. 나름 저보다는 다 잘 돼 있고 아직까지 서울에 있는데 저는 서울이 조금 차 막히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 학원들을 하고 거래는 잘 안 해요. 계속 서울에 거래하고 이제 학원 활동도 내년에는 거기 슈페리어라고 들어보시죠. 거기에서 내년에 개인전 잘 돼 있어가지고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러 오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도 없으시죠?